네,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만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저지주에서 일부 백인들이 목 누르기 흉내를 내면서 플로이드 사망을 조롱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어제 저희가 잠시 증시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미 증보 전 세계가 다 그러긴 합니다만 미국도 굉장히 경제 전망이 어둡게 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거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만고지를 돌파했다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시간 10일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1020.3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만선에 안착한 건 처음입니다. 예. 나스닥이 1971년 출범한 이후 49년 만인데요. 예. 나스닥의 만선 안착을 이끈 주역은 초대형 IT 종목들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1에서 3%대 급등하면서 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를 무색하게 하는 그 기념비적인 이정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로금리 유지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예. 연방준비제도는 상당 기간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앞으로 2, 3년간 초저금리를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연준은 기준금리를 기존의 최고 0.25%에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점도표라고 있는데요. 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에서도 2022년까지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셧다운이 해소되고 실물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 경제가 올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면서도 회복 속도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회복 속도는 대부분 코로나19 억제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 시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느덧 3주째를 맞고 있는데요. 이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열리기도 했고, 그런데 이 한편에서는 이 맞불 시위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시위입니까? 네, 이게 발생한 게 그 뉴저지주였는데요. 예, 예. 네. 한 백인이 바닥에 엎드린 채 누워 있는 사람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 무릎에 목이 짓눌려 사망한 것을 재현한 겁니다. 이들의 행위는 플로이드의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지나가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서 비판이 큽니다. 뉴욕타임스는 확실히 플로이드의 사망을 조롱하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시장과 경찰서장 그리고 주지사는 모두 혐오스럽다면서 소름 끼치고 슬프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얼마 전 그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노인이 흑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손녀가 그 폭행을 당한 할아버지의 사진을 SNS에 공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 소녀는 이번 일로 한인과 흑인 간 대결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며 여론의 차분한 대응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난 1992년 그 로드니 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 사실 이 사건은 LA 폭동으로 이어지면서 한인 사회는 흑인들의 집중적인 그 공격 대상이 됐던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한인들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저희가 어제도 이 내용을 좀 짚어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참 어제 얘기하면서 이제 좀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나라는 얘기를 맞아요. 했었는데 저희가 경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크게 다친 70대 노인을 놓고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극좌 세력인 어떤 안티파에 선동갈 수 있다라고 음모를 제기해서 논란이 커졌는데 이게 계속 확산하나 봐요? 맞습니다. 그 친정인 그 공화당은 물론이고 백악관 등 주변 참모 그룹도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흑인 사망 시위 사태에 대한 그 대응 논란으로 그렇지 않아도 역풍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대선 국면에서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예. 공화당 내에서는 대선 패배 그리고 상원 과반 의석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적인 대응이 대선이 5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그를 고립시키고 매우 허약하게 만든다면서
많은 공화당 인사들 사이에서 11월 선거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이 이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11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하원 의원 모두 435명, 그리고 상원 의원의 3분의 1, 그러니까 33명을 다시 선출하는 선거도 함께 치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 평균, 그리고 경합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밀리는 격차가 사실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서 예. 공화당 내에서도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의원들은 대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걱정이 더 커지는 것으로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지율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보도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그러니까 1945년 이후 대통령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건 선거 전문 매체 538이라는 그 기관이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해서 분석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취임 1238일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1%인데 그러니까 1945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았던 경우는 해리 트루먼, 지미 카터, 그리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렇게 3명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 지미 카터 그리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고 트루먼만 성공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관계에 관해서도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실망스럽다라는 코멘트를 하는가 하면 또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이 내용도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금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2019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통해 좀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2월 2차 정상회담과 또 6월에 있었던 남북 비무장지대 만남을 소개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종교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다루는 것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실 해마다 나오는 건데요. 이번에 주목되는 건 미국이 인권 문제를 관계 정상화에 연기한 건데 사실 지난해 발표된 전년도 보고서에서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 국무부는 미국이 북한의 종교 자유를 포함해 인권을 다루는데 그 양국 사이에 더 긴밀한 유대에 대한 전망을 크게 개선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코로나19 내용 좀 짚어봐야 될 텐데 가장 저희가 뭐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언제 예방 백신 나올까 이걸 텐데 예방 백신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좀 들려왔다고 하죠? 네, 우선 미국 정부가 그 세 가지 백신 후보에 자금을 지원하고 핵심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미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세계 제약사의 실험용 백신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오는 7월에 예. 이들 제약사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세 번째 단계의 임상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우리가 3상이라고 부르는 그 세 번째 단계의 임상시험은 약품의 어떤 안전성과 효능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단계인데요. 네. 약품이 사실 시판이 되면 이제 4상 임상시험을 또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약이 시판되기 바로 전이니까 최종 검증 단계가 3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세 번째 임상시험 단계를 통과하면 예. 백신을 바로 시판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인데 예. 뭐 이번 소식은 정말 진전된 임상시험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빨리 네. 좀 만들었으면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 김재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